필요하더라도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헌법에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하고 우리 민주당이 지지율이 어찌가 비치라 한다? 이건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기대 이사장하고 같이 21대 의정활동 같이 하면서도 그때는 우리 선거 막판부터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가지고 상임위 활동은 여야 같이 하더라도 전에 그 국회의원들처럼 저녁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약주가 간단하고 이런 모임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식사 자리에 가서 칸막이 해놓고 이렇게 밥 먹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경우가 없었지만 지금 22대 국회만큼 이렇게 극한 대립하고 이런 경우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안정이 되려면 여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야 국민이 산다는 그런 정신으로 협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22대는 그런 것들이 실종된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과격해지고 이 옳은 말이 고야지 다른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고운 말을 사용해야지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고 하는데 바로 죽일 놈 취급을 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죽일 놈 취급을 하는 거죠.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와이프가 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와이프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데 소에게 돈을 좀 빌려주는 모양이에요. 한 2천만 원 남짓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땅을 야 이거 좀 개발 예정지인데 이걸로 갖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마누라 잘 모르니까 저 이제 군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절대 집 한 바람 입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집에만 있으라 했더니 와이프가 정말 세상을 몰라요. 그걸 이제 했는데 저도 재산 등록하면서 국회에 들어가서 재산 등록하면서 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하니까 송영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에서 당을 떠나서 소명하고 들어오라. 이거 전화 왔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당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가 탈당할게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근해가지고 포장하시죠. 내가 탈당해라 했더니 탈당을 냈는데 당에서 그걸 또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말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당에 누가 된다면 당직 내려놓고 당 떠나서 소명하고 명예회복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면 당도 부담이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희망과 대한 전남 서남권 창립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정말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드리면서 짧게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만재 전 교육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얘기할 것까지 같은데 다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재가 부모님은 이발도 하고 오셨고 또 이렇게 보니까 화사하고 이렇게 여성분들도 좀 꽃단장도 입고 가셔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이 치장을 해서가 아니고 또 춘사물이 돼서 꽃향기 때 젖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에 아마 여러분들 얼굴들이 이렇게 피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양기대 의원님과 윤재갑 의원님, 또 김성대 우리 전남 대표님, 있어주신 노동성 우리 박사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하신 아마 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결의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세계 제국을 만든 그 징기스칸은 단기 필마로 그 부족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개척해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열어갑니다. 사실 정치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젊은 친구고 그 친구는 한 50대 된 친구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살리는 게 정치가 아니다. 국민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정치다라고. 내가 그 젊은 친구 얘기한 얘기를 보고 곰곰이 씹어보면서 야, 그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써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당, 우리 여기는 전부 민주당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주로 있으시라고 하는데, 당이 민주적이고 당이 정말 정의롭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큰 착각입니다. 당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패거리입니다. 시장 뒤에 있는 그 깡패 집단만 패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정받는 패거리이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국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가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징기스칸이 단기 필마로 부족을 통일하고 만주벌판을 뛰어나갔듯이 누군가는 그 깃발을 들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앞장서 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인류 5천년 역사에서 그래왔듯이 항상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탄핵되고 대통령 착살되고, 그럼 착살되고 누가 좋아요? 내가 정권 잡는 거예요. 너 뒤져라 이겁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국민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징기스칸 얘기가 나왔는데,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수도를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원나라 갔더니 원나라 토속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심하게는 이슬람교까지 다 있더라고요. 온갖 종교들이 다 있어갖고 모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후티 반군이네, 미국이네, 이스라엘이네 뭐 하고 전부 죽이고 살리고 난리인데, 아마 자기네들 같았으면은 이미 착살이 나갔고 한쪽에 어단이 났을 텐데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마르코 폴로가 깜짝 놀랐냐? 저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너는 나한테 따라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오라. 내가 오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내하고 틀린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한테 따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갈등과 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그저께도 한번 써먹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아까 그 젊은 친구가 했던 얘기처럼 내가 노자가 얘기했던 도라는 것을 요즘에 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노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한 말을 소인배가 듣고 비웃지 않으면 내 돈은 도가 아니다. 그 말을 저는 읽으면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라 얘기했어. 야, 윤석열이 나쁜 놈이고 그래 이렇게 결혼 반드시 처단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라고 대답하면 저는 이상한 놈이야. 저건 이상한 놈이지 저 사람이 독립적 개체를 인격체로서 생각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상한 놈이야. 그 다음에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소리냐,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되고 복권해야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야? 파쇼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극우파라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정의는 무슨 자기 판단을 합니다. 내가 아닌 건 아무리 노자가 얘기하는 옳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는 그 도를 보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일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조차도 소중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통합을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신 우리 노병성 박사님의 얘기에, 그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시골에서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그래 내가 그 은혜는 사람 노릇은 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자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를 지켜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양미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윤재가 부모님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현 상황이 분개할 만큼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까 단기 필마가 되지만 이 전라도에서 적은 힘이지만 그 힘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고 올바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병성 상임공동대표님께서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병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즉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인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인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까? 고통을 많이 주고 있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을 좀 잘하라고 국민을 좀 따뜻하게 평범하게 편안하게 좀 잘 바꾸고 모시라고 표를 주어서 오히려 우리는 갔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는 게 현실이죠.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무역 강세 전쟁 중이죠. 자본주의 꽃은 뭘까요? 돈이죠.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어떤 놈들은 핵을 가지고 무서운 우리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야, 니네는 같이 말해. 허락을 받고 가자. 왜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죠? 우리 자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외세의 힘을 받은 것이 천년이 넘었습니다. 신라가 자 원래 뒤로 당나라 가서 손잡고 당나라 힘을 빌려서 삼국 통일을 했죠. 그때부터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 현재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죠. 왜 지금은 뭐 일본 식민 통치라고 이야기를 30년 하면서 왜 지금 미국 통치 됐다고 가만히 이야기를 못합니까? 지금도 사실은 거의 침지 속에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어땠습니까? 본래 미국은 중립이었어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들이 진주만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세계 제2차대에 참전하게 됐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패전국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을 물려나서 우리가 반 지금 완전한 독립으로 말하기는 없죠. 반 독립. 지금 미국이 지금 벗어나야 완전한 독립인데 사실은 우리 같은 나라 여건 속에서는 정치인이 굉장히 지면적으로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왜? 주위에 강대국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국민을 편하게 모시려면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근데 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 보면 글쎄 300명 중에서 한 10분이 일이나 제 목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민족하고 국가하고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고 정치하고 당을 보고 정치하고 그런 정치는 올바르지 않죠. 뭐 희망을 좀 찾고 대안을 찾고 좀 해보자. 작년 여름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자. 저는 제 처음에 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나라의 꼴을 보면서 정치하는 것들 꼴을 보면서 야, 몸은 그렇게 건강치 않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하는 대안을 좀 찾아보겠다. 국민에게 좀 희망을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좀 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지런하고 참을성도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성은 대단합니다. 근검절약하고 국가에서 뭐 한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 뭐 근무기 때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국난 극복이었던 시대에 금방 잘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결과져서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참 못난 놈들이 많죠. 진짜로. 한마디만 마지막 덧붙이자면은 국회 문제 한번 가니까 대모짜만한 초상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발선했다고 구성했다고 그게 자랑 삼아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 왜 정치 서진 밤에는 말하라기도 안 해요. 한 3선 정도 집장하자마자 5선 한 3선 무슨 5선 그 사이에 봉사하는 자리인데 근데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주니까 8선 9선 뭐 평생 국회는 그냥 정말 권력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일까? 그건 아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말했다시피 본인을 위한 거다. 그렇게 8선 9선 한다는 거 정말 세계 정세가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무슨 8선 9선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감이든 개인이든 그런 사람에게 쓴소리도 하고 양소리도 하고 이렇게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지지하고 물건으로 표를 주니까 이런 사단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넓은 정신으로 이런 것을 좀 내다보고 이제는 훌륭한 정치인이 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눈 부릅 뜨고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남 서북고 공동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노병성 회장이 저희 후임 한참 회장이고 대한군이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 김대중 이 노벨 평화상 여기에 저는 가락 정치인의 당시의 전라남도 청년회장으로서 김홍일 위원장하고 강진의 윤창남, 윤동안이라고도 그러죠. 저 친구입니다. 연천 초대회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오랫동안 당선될 때까지 하여튼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경상도에 있는 일가들의 표를 얻어야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버스 12대를 제가 사비를 들여서 갖고 김대중 대통령 거기서 같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또 그래도 실패를 해가지고 얼마나 낙심했는데 이분이 영국으로 이제 가셨다가 돌아와서 해가지고 당선에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정말 큰 일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는 평생 민물장어 있죠? 장어 좋아하시죠? 네. 저는 40년 양식을 해서 민물장어 수협을 제가 만들어서 조합장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울의 봄 있죠? 서울의 봄 장태환 장군 그분을 94년도에 영안군 제안군인회장을 하면서 숙명적으로 만나서 16년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제가 2007년까지 광주 전남 제안군인회장을 했는데 그분을 뒷바라지에서 국회에다가 정무위에 본 특별회를 만들어가지고 7천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로로 국민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2000년 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확 흔들어 놨습니다. 그 뭐냐 4.13 2000년 4.13 선거에 보니까 국회의원에 등록하신 분들의 100명 중에서 36명이 군대를 안 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강원태, 이재근, 김태호.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고생했지만 노블리스 오빌리주라는 차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명단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면 지금쯤은 장애인이 돼 있어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나갔습니까? 해명을 하시오. 그래서 당시에 그 실수했던 하나가 또 강원태, 이재근 씨가 이제 김대중 선생 대통령님 참고직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총장 날짜 없이 전부 안보회관에 와서 전부 해명하고 20년간을 지원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한 가지 노무현 대통령 했던 걸 좀 앞서갔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국 시도의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50년 동안 시도의 협의회장을 안 줘요. 그런데 이삼훈 광주중앙회장이 아주 잘못을 해갖고 광주 전남 제안에 도망갔습니다. 그래갖고 저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날 제안군인회가 살아있을랑도 모르겠습니다. 그분 박세리 그 다음에 조남풍 씨 전부 제안군인회 망해먹고 도둑질해갖고 오늘날 제안군인회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군인회 40년을 했지만 일반 모든 분들한테 사과를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 노병성 회장께서 하시니까 저는 하나의 동지로서 사실 오늘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게 창립에 관여한 바도 없고 노래가 한 바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병무 비리 의심이라거든요. 수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총선 때 양분항모원이 제가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전차부대 중대장 출신 법무관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이분을 보훈정책 또 제안군이 향후 개혁하는데 일꾼으로 같이 써야 쓸까 그분을 제가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박강홍
아까 보니까 제 고등학교 4년 후배고 흥사단 제가 핵심 멤버입니다. 아카데미 후배인데 30%를 이를테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20점을 감점을 주고 10점을 가산점을 주고 해갖고 3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정말 저는 그때 이재명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양분합의는 찍고 서구에 있는 몇십 명이 가서 조국당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분합 의원한테 당당하게 해서 나는 정말 이런 형태가 싫으니까 당신을 찍었지만은 다음은 조국당을 찍었다. 그게 강주 시민의 60%예요. 저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병무 비리자로 제일 먼저 양분합 의원한테 따졌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5년간 공백기가 좀 있어서 만난 거예요. 왜 윤석열이의 병무 비리를 신체 검사할 때는 왼쪽눈하고 오른쪽이 부동치 시력 차이가 0.7이라고 해가지고 물체가 둘로 보이니까 부동치로 면제를 받았다가 검사가 될 때는 좋아져 버려요. 공무원을 하니까. 그래서 0.8 시력 차이가 다시 검찰총장이 되려고 보니까 눈이 나빠갖고 면제를 받았으니까 눈이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걸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하는 일조를 하자면은 당시 이해창 씨가 두 아들 저체중 문제로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전국 지도의 협회장을 하면서 악을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악을 쓰고 해갖고 이해창을 아예 못 오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는 노무식 장군의 그 대대장 할 때 그분에서 전방에서 정말 그 아주 떳떳한 그 상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갑시가 왔는데 하나의 주신 장군들이 야유를 해갖고 스피치를 못 하려고 한 것을 제가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갑시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의 소굴인 지향군인의 중앙에서 노무현 후보를 만장일치로 그냥 박수를 치는 결과가 되었고 신라 호텔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가 밥 한 그릇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곧 탄핵을 내려주게 돼야 하지만 된 다음에 대선 전국으로 갔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누구든 국가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의해서 당원들, 국민들에 의해서 공정한 기울어지지 않는 또 일방적이 아닌 이런 어떤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 진영의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가 대선에 하는 그런 사실은 조금만 바람에서 왔고 저는 이미 김두관 씨, 신종문 의원이 저한테 형님 합니다. 김두관 씨를 당시에 대통령을 만들어보려고 저희 양의장으로 와갖고 그런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7분의 전부 경륜이 있는 이분들이 정말 공정한 또 이재명 씨를 포함해서 경선을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장을 만든다는 데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양기대 의원님 참 감사드리고 윤재갑 의원님도 제가 지향군인 출신이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만채 교육감 노경선 상임대표님 정말 우승에 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 말씀에 가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서북권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 올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고문 장만채 전남교육감님, 상임대표 노병전 전 군산대 교수님, 전부대표 김천대 전 광주 전남 지향군의 회장님. 다음부터는 전칙을 생각하겠습니다. 공동부대표 주하나, 노병주, 정수경, 유정숙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박영숙, 황창혁, 조대수, 김정미, 주신호, 고병학, 김선자, 김성철, 김양숙, 최은영, 최인숙, 오옥종, 노상민. 다음은 홍보대사 가수 민지, 김옥경, 사무처장 강윤미, 한평군 대표 박시연, 안도군 대표 박연재, 신안군 대표 최진우, 영암군 대표 김종환, 모항군 대표 임용우, 목포시 대표 박연심, 나주시 대표 신창식, 진도군 대표 장두연, 장서군 대표 김준식 소개 올렸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과 대안 포럼 설립 취지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안 없는 현실과 희망 없는 미래가 대한민국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감으로 날선 중호의 정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반헌법적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탄식만이 남아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가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희망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은 열망과 불씨를 피워 대한민국 정치의 복음과 국민 대통합 새로운 리더십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팅스를 들어주십시오.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티켓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올려주십시오. 예, 우회로 좀 올려주세요. 본선 필승 후보는 공정한 경선굴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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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캠프견 수령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굴 담보한다. 감사합니다. 담보한다. 감사합니다. 담보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치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 전라남도 서남북권 출범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